자, 일단은요. 이게 이제 배경이 어떤 세팅인지부터 좀 봤었어야 되고요. 결국엔 기출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지문인지 경제지문인지 사실 불명확했는데 법지문으로 세팅이 됐었고요. 자, 일단 전제가 들어가고요.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의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 행위 행해졌을 때, 자, 이거 일부 기출에서 뭐였습니까? 법률 행위였죠? 네. 그 법률 행위에서 계약도 있었고 단독행위도 있었고 증여도 있었고 상속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 행위, 즉 법률 행위 중에서도 무상처분 행위, 증여와 상속에 대한 얘기구나라고 보였으면 좀 더 전 쉬웠을 것 같은데 본인 보나마나 모를 거니까. 자, 무상처분 행위. 그럼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당사자인 무상처분자와 무상취득자의 의사와 불가하게 결과가 번복될 수도 있는 예외적인 경우인가 봐요. 의사와 무관하게 결과 번복이요. 아하.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법률행위 지문에서 이어지는 지문인 거야. 법률행위는요, 그게 두 가지였죠. 1. 뭐라고요? 의사표시에 따라서 이 뭐가 생겨난다?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게 권리 의무라는 채권 채무라는 쌍이 생겨났는데 그게 다시 번복될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이 흐름을 안 잡으면 이건 저 터지라고 낸 지문이거든. 난 아무리 봐도 이걸 이 지문에서 엮어내지 못하는 학생이 과연 이걸 고득점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예상과 다르게 1컷이 90점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요. 그러니까 처분자는 아마도 상속해주는 사람일 것이고 얘는 수여자, 공여자겠죠. 취득자는. 상속이 개시되고, 자, 1번 사망, 2번 상속 개시. 그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번복될 수 있는 이 사례가 주쟁고고 그 사례가 상속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류분권에 대한 거겠구나. 드디어 주제는 유류분권이 됐구나. 됐어요? 네. 그럼 상속 개시되는 상황에서 반환받을 수 있는, 즉 번복될 수 있는, 그의 주제는 의사무관하게 결과 번복, 그게 바로 유류분을 받아받을 수 있는 권리. 됐죠? 이때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라고 하면서 벌써 주어나 이런 구조 처리를 겁나 빡세게 하라고 지금 이미 세팅이 끝났어요. 법지문인 거고. 그런데 갑자기 사유재산 얘기를 왜 했을까? 이거 나중에 경제지문 엮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녹색으로 해줘야 되겠죠. 출제 예측 이겁니다. 자,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처분액이 없었다고 가정을 할 때, 없었다고 가정을 해요.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라고 유류분의 정의를 하죠. 지금 무슨 얘기야? 무상처분액이 없었으면 법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이익, 법으로 보장. 무슨 얘기일까? 예시로 이해해야 되겠죠? 녹색이 아니라 파란색. 상속인이 피상속익의 자녀 한 명이었다면 상속받을 수 있는 이익의 2분의 1만 보장된다. 무슨 얘기일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이 가졌던 재산 가치 이미 무상실대에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유류분은 뭐 하기 때문이다. 나 벌써 이해가 잘 안 되거든. 이게 왜 이해가 잘 안 될까? EBS 연계인가?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뭐라고? 구조 처리를 해보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인 상황에서는 2분의 1만 보장.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다시 글의 주제는 뭐라고?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 가치에 이미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거 구조 안 잡으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벌써 빡세.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뒷것도 안 될 것 같거든. 네. 그래서 3달러. 그럼 봐봐. 이거는 무조건 구조를 개빡세게 한번 잡아봤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처리한 1, 2달러 가지고 한번 구조를 잡아볼래요?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필기를 정리하는데 한 3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붙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안 하면 어차피 못 풀어요. 그러니까 풀 거라면 이걸 했었어야 되고, 지금 이제 시간이 남았다는 학생들도 있거든, 수업 들으면서. 이번 구평 풀면서. 이런 데서 잡았어야지. 자, 무슨 얘기냐. 사실 제가 이제 연계를 잡아오니까 말이 길어져서 그렇지, 이 파란색 중에 이런 거 좀 털면 3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지문에 따르면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건데, 그 의사표시에 역행한 경우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유류분권이고, 이건 상속인의 권리라고 1달러 주제 세팅이 됐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달러에서 우리가 실전에서 가지고 올 정보요, 많아봐야 이 정도 정보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이제 개념이 잡히는데,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이거든. 상속인은 자녀 같은 경우겠죠. 이걸 잡아줬어야 돼. 그래야 좀 더 내용이 실감나기 쉬워졌을 거고. 그럼 봐봐. 얘네들의 권리 보호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권리 보호를 해준대? 유류분이라는 걸 통해서. 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1달러에 사실 이게 문제라고 봤었어야 될 것 같아. 사실은. 명시적이진 않지만. 왜?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뭐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또 뭐 사기를 당해가지고 무상처분행위를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걸 어떻게 해결해줘야 돼? 유류분권을 해결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무상처분행위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때 없다고 가정해서 해결을 해보겠대요. 됐죠? 그러면 없다는 걸 가정한 상태에서 얼마? 2분의 1을 보장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즉, 아니 왜 대가 없는 증여를 했겠냐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호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상속분 중에 법적으로 보장받는 정도는 2분의 1이다. 자녀 한 명일 때.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거는 상속 개시 이전 이후 시점 전부 포함이라는 거예요. 예. 네네. 구조도를 그리고 구조를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이해도가 확 높아지고요. 실전 연습 되면 솔직히 뭐 3분이 뭐야. 1, 2분이면 다 처리됩니다. 안 했으면 뒤지는 거고. 계속 끌게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면 해야지. 아니면 버리든지. 3달러.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자, 다시 씁시다. 피상속인 누구예요? 부모님이라 쓸게요, 저는. 재산으로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자녀라고 쓸게요.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무슨 얘기지? 경우 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2분의 1을 받아야 되는데, 2분의 1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상속받은 경우가 있다면 일부가 된다는 거죠. 네. 왜냐면 아마 2분의 1이기 때문에 난 그렇다고 보이거든. 그 이유 나오네. 맞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주제 유류분, 이미 상속받은 이익의 뺀값은 유류 부족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법지문이지만 지금 뭐가 나온 거냐면 약간 수식 계산 같은 게 좀 들어가야 되는 것 같다. 당연하죠. 상속할 때 동계산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도 구조 처리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 근데 문단별로 구조 처리를 합시다. 자, 유류분의 부족분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했지만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돈이 없는 경우에는 뭐 어떻게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만약 돈 이외 재산인 경우라면 재산 자체가 반환 청구가 된대요. 다만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돈으로 내놓으라는 거야. 또 가능해도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여기도 구조를 잡는 게 난 좋을 것 같거든. 잡아보세요. 일단 손필기 녹화로 구조 잡는 느낌을 제가 지금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태블릿 PC나 제가 설명 쓰다 보니까 좀 길어지겠지만 쭉 잡아보시는 거야.
바로 좀 설명을 할까요? 뭐 이거 쓰는데 한 1, 2분은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예요. 지금 이게 유류분인 거야. 법적인 권리, 법적 보장 맞죠? 그럼 봐. 일부 상속을 이미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대? 일부만 반환이 된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자, 유류분. 이 빨간색 유류분이라고요. 빨간색이. 여기서 이미 상속받은 걸 빼. 그게 유류분 부족액이야. 그 유류분 부족액만 받아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구조 처리를 해놓고 문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디테일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조는 되게 간단한 구조들이죠. 결국 무슨 얘기죠? 자, 일단은 금액으로 계산되긴 하지만은 대신에 돈 이외의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경우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저는 스킵을 할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리고 4단락. 자,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니까 지금 3단락 이어지는 거죠. 맞잖아. 즉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게 좀 불가능한데 예를 들면 뭐 자동차 한 대야. 자동차를 쪼갤 수도 없고 그럼 물건이 어떻게 할래?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 나는. 자, 그래서 강조 답변 봅시다. 유류분 부족액.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의 부족액이 유류분 부족액에 무상 처분된 물건 가치보다 적다면 다시 봅시다.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될 유류분의 부족. 그러네. 이건 제3자죠. 부모가 아닌 제3자. 3자가 그러면은 누구한테? 자녀한테 반환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자녀한테 반환을 했더니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반환할 건 유류분 부족분인데 그 유류분 부족분이 무상 취득자한테 온 물건의 가치보다 부족액이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 야,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 이거 법수식 계산하는 게 편한 거죠. 그러니까 구조 그리는 게 훨씬 편해. 이거 줄 그리니까 안 들어와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옆에다가 수식을 쓰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수식을 쓰면서 가보자고 지금. 이해되셨죠? 네. 써봅시다. 이 정도밖에 안 줬거든. 바로 이해되네 구조자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속 받을 사람이 그러니까 뭐 자녀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유류분이고 유류분 부족액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 유류분 부족액이라는 게 이 무상 취득자가 반환 일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반환할 유류분 부족액이 이 무상 취득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치보다 훨씬 적다면 얘를 줄 수는 없잖아. 물건을 줄 수는 없어. 그러면 그 비율만큼을 당연히 계산해서 줘야지. 맞죠? 네. 이거네 결국에는. 맞죠? 네. 그래서 어떻게 청구받아야 된다? 비율만큼 받아라. 그리고 그때 각자의 몫이 지분이다. 당연한 얘기고. 아니 별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한 10분 12분 쓰면 구조 다 그리고 그냥 탈탈 털 수 있는 지문인 건데 실전에서 이제 그런 자세가 안 잡힌 거지.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진짜 미치겠다. 그냥 그 상속 당시 아니겠어요? 그렇지. 상속 개시 당시가 해법이 되겠죠. 다만 무상 취득자의 노력 덕분에 시가 상승이 일어나면 무상 취득 당시 즉 노력을 인정해 주라는 거죠. 네. 취득 당시. 알겠어. 끝. 근데 보나마나 계산을 뒤지게 냈을 텐데 거기서 이제 난이도 분별이 될 것 같아요. 어렵게 낼 거면 이 계산을 다 시킬 것 같고 쉽게 낼 거면 계산을 적당히 시키고 말 거고. 자, 그래서 이거는 시점의 문제죠. 당연히 상속 개시 시점인데 어떤 경우도 있다? 무상 취득자의 노력으로 가치가 올라가 버렸으면 무상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계산하겠다. 끝.
됐죠? 그럼 보나마나 이거 내겠지, 설계해서. 역시 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좀 필기를 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일단 좀 필기하시게끔 좀 잡아 드릴 거고.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닌데요. 예전에 뭐 예약 지문 이런 거에 비하면 만만합니다, 진짜로. 이건 뭐 예약 지문에 비하면 그냥 거둬준 것 같은데 이게 뭐 이슈가 될 만한 지문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냥 구조 좀 잡아주면 될 거 아니었을까. 지문 분석은 됐으니까. 자, 유료 문건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PS 구조라고. 그러니까 상속인이 권리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 2단락에서 세팅이고, 이게 법률 지문의 기본이잖아요, 문제 해결. 그래서 법률 지문의 구조를 잡아주시면 바로 보였을 것 같고요. 2번 선지. 유료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료분 부족액 일부에 한정된다? 아니요, 이거 지금 말 다 섞어놓은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조 잡고 계산 잡았으면 보였을 텐데, 즉 유료분권에서 보장되는 범위가 아마 유료분 부족액이었을걸요. 정답은 2번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서 어그로 끌리면 안 되고, 글의 주제를 좀 빡세게 잡으시라고, 글의 구조를 빡세게 잡으시라고. 그러면 보였을 겁니다.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 3번 선제도 같이 보겠습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는, 그렇죠, 왜? 상속 개시 후에, 왜냐면 상속 개시 전에는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사람의 권리 능력을 무시하는 거지, 이런 거는. 맞죠? 그러니까 상속 개시 전에는 당연히 피상속인이 재산권을 갖고 있는데, 아니, 상속인이 사후에 권리가 생기는 거지, 유료분권이 생기는 거죠. 얘는 후에 유료분권이 생겨난다라고 구조 잡아주시면 보였을 겁니다. 3번도 틀린 건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개시 전이니까 맞죠. 후에 생겨난다. 오케이. 4번 선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재산은 유료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쵸? 팔았잖아. 매매 계약을 했잖아요. 얘는 뭐라고 지금? 무상취득에 대한 거죠. 무상취득. 무상취득에 대해서 유료분권이 있는 거죠. 무상취득으로 그래, 사업원이 엮이는 거잖아요, 지금. 정답 2번 보였을 거고요. 11번 보겠습니다. 무상처분이 재산이 물건 한 개이면 전부가 아니라, 이거 비율 계산한다고 돼 있지 않나? 비율해가지고 반환받는다 돼 있죠. 2번 선지. 무상처분의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유료분 부족이 클수록 지분이 더 커진다? 그럴 것 같거든요, 저는. 유료분 부족이 크면 클수록 비율이 커진다. 좀 확인 좀 해볼게요. 근데 뭔가 지금 정보가 불충분해 보이는데 저는 괜찮아 보였어요. 2번 선지. 무상취득자가 무상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아니, 반환할 수 없으니까 지분으로 반환을 못하지. 지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의 의도는 뭐냐면 지분의 개념을 잡으라는 것 같은데, 지분이라는 거는 그 비율이잖아요. 확인 좀 해볼까? 그래, 지금 뭐냐면 물건의 소유권이 여러 명 나눠지는데 각자의 몫이 지분이다.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율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비율이라는 거. 맞죠? 그리고 유료분권자는 물건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료분 부족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권리가 있는 거고, 비율만큼의 권리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소유권이 여러 명한테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의 몫이 지분인 거죠. 그 지분으로 반환한다. 말을 다 섞어놨어. 일단 틀렸고, 시간 없어. 그런 거 볼 시간, 우리 실전에서는. 4번 선지. 유료분권자가 유료분 부족기를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취득자는 물건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합의를 했을 때는 돈도 가능했던 것 같고, 물건이면 물건으로 반환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던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원리 원칙을 다시 한번 좁히고 발췌적으로 해보니까 이쪽 얘기죠. 그러니까 주제 구조를 잡으라는 거야. 물건이냐 돈이냐 얘기로 봐야죠. 그러면 지금 3단락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기죠, 재산이 돈인 경우에는 돈으로 반환하는 거죠. 근데 항상 돈은 아니라고. 왜? 돈이 아니라 주식 물건일 수 있다고. 그럼 그땐 뭐라고? 그 자체가 반환이 돼야 된다고. 돈이 아니면 재산으로 해라. 재산 자체면 재산으로 해라. 여기는 PS는 좀 무리수인 것 같고요, 구조가. 그럼 정리하면
물건이면 물건으로, 돈이면 돈으로 반환인 거죠. 근데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그렇죠. 물건이었으면 물건으로 반환하는 거죠. 정답 4번 되겠네요. 결국 핵심 원리 잡으면 되는 거지. 근데 자꾸 핵심 원리를 못 잡고 발제독 들어가니까 스스로 난이도를 꼬는 게 법률 지문의 전형이었다는 거예요. 예약 지문부터 시작을 해서. 자, 기억의 이유. 기억 어디냐? 유류분 취지에 비춰 상속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왜? 유류분이라는 게 상속 시점에서의 보호를 해주는 거니까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가 돼야 되겠죠. 그럼 유류분은 피상속이익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 뭔 얘기를 하고 싶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문제가 너무 쉬운데? 2번 선지. 그러니까 뭐 자유 뭔 얘기야?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 일단 이게 2단락에 나와 있는 원리인 건 맞아요. 맞죠? 피상속인. 그러니까 부모가 재산을 무상처분해서 생긴 문제에 대한 해결이기 때문에 무상처분하지 않은 것으로서 가정에서 해결한다. 일단 내용 자체는 맞아 보이는데 이게 기억의 이유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어요. 따져봅시다. 기억의 이유.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유류분은 상속인이 기대했던 이익보호. 이게 취지잖아. 네. 그래서 무상처분행위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 따라서 그럼 2번인데 그러면? 맞죠? 예. 자, 마지막 13번 볼게요. 갑의 재산으로 A의 물건과 B의 물건이 있었으며 그 외에 재산 채무는 없었다. A, B만 따지면 되겠죠. 을에게 A를 무상으로 넘겨주었다. 6개월 후 사망했다. 갑은 상속인으로 갑의 자녀인 병만 있다. 1명. 그럼 유류분은 2분의 1인 거죠.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물건을 소유하게 됐을 때 300, 사망했을 때 700이었다. 노력이 있는지는 지금 따져봐야 되는 거고, 노력 여하는.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유류분권을 행사했다. B 물건의 시점. 뭔 소리야, 잠깐만. A 물건과 B 물건이 있고 A 물건이 유류분권의 대상인 것 같고요. A 물건의 시가는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300. 그러니까 노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300에서 지금 700이 됐고요. 그래서 개시 시점에서는 700인 거고 이전에는 300이었고요. 유류분권 어쨌든 행사를 했고 B 물건의 시가는 어차피 B 물건은 지금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점에 B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지금 병에게 넘어갔을 것 같은데요. 맞죠? 갑자기 내가 판사 된 기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100인 거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달라는 것 같아. 자, 그렇죠. 노력이 없었을 경우 얼마로 계산? 700으로 계산해야죠. 네. 700으로 계산해서 유류분 부족분을 숫자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아까 우리가 필기한 걸로 정리해서 와볼까요? 자, 그래서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 이후 시점, 이전 시점, 이미 넘긴 재산에 대한 것도 추가해가지고 보겠대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거네. 지금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인 거죠. 따라서 정리하면 자, 피상속인의 재산, 그러니까 상속 개시 이후 피상속익의 재산 B는 100이죠. 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미 넘긴 자산에 대한 건데 이거는 현재 가치가 700이 됐죠. 그럼 얘의 2분의 1이라는 얘기네. 그럼 얼마 받아야 되는 거야? 400 받아야 되네요. 맞죠? 그러면 그 400에서 100은 B 물건으로 뭐 누가 행사하진 않았을 거니까 400-100 하면 부족에는 300이 맞겠는데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300이다. 그래서 계산이 나오는 거네. 애들 다 터졌네 이 문제에서. 그럼 갖다 버리는 것도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조를 잡았어야 나오는 것 같으니까.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의뢰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계속해서 유료분 반환액은 A 물건의 7분의 3지분이다. 지금 300을 받아야 되잖아.
그럼 700만 원에서 300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 700분의 300 맞겠네. 7분의 3 맞죠? 네. 어렵지도 않네 사실. 3번 선지. A 물건의 시가가 의뢰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그러면 그때 기준이 뭐였냐면 여기였단 말이야. 무상취득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나왔잖아 지금. 네. 그럼 무상취득시의 기준으로 가니까 색깔을 좀 바꿀게요. 무상취득시의 기준이니까 개시 이후에 B는 여전히 100이고요. 근데 개시 이전 시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였던가 그거는 300이었던 거죠. 그럼 이것의 2분의 1이야. 그럼 받을 건 얼마야? 200 받아야 돼. 근데 이미 100은 받았어. 그럼 부족분은 100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0이라고 한 거네. 마지막 4번 선지. 노력으로 상승하는 경우 의료분 반환의 대상은 3분의 1이다. 7분의 1 아니냐? 4번인 것 같은데 그러면. 맞죠? 끝. 또 300분의 100해서 3분의 1 한 거야. 아니 지금 가치가 700이면 700 중에 100 돌려줘야지. 그럼 7분의 1이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보이죠. 난 상당히 이 문제가 다시 보니까 선연해. 느낌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판사든 검사든 뭐 변호사든 내 편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이 이런 걸 해석하신 능력이 있어요. 손해를 안 본다니까. 네. 예. 고생들 하셨고요.